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염치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 싫습니다. 늘 항상 본인은 대접받아야 옳은 거고 남들에게는 돈을 아끼다 못해 짠내가 날 정도로 구는 사람들 참 싫어요. 그런데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던 것 있죠. 그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본인의 돈을 아껴 쓰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알고 보니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을 알고 얼마나 속이 상했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남이 아니라 가깝다고 생각한 가족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참으로 비통합니다.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이라고 언제까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삼킬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어머니의 아주 자린고비 같은 일화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공무원이셨어요. 젊은 나이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셨고 저와 제 동생을 낳고 아주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셨었죠.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고 하긴 하지만 연금도 나오고 평생 직장이기도 하니까 기꺼이 두 분 모두 즐겁게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땐 좀 싫을 때도 있었어요. 남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맞이해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시니까 항상 동생이랑 둘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맞벌이셔서 생활이 조금 여유로울 때도 있었죠. 다니고 싶은 학원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고 항상 저희가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을 봐주셨기 때문에 투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부담감을 느끼긴 했었죠.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학도 평범하지 않게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사춘기 시기에도 이성에 관심이 생길 때 저는 일부러 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신 만큼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동생은 그런 저를 보고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저는 제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바로 되지 않아서 좌절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20대를 취업에만 쏟아부으면서 자리를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다 보니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좋은 청춘을 다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참 없었나 봐요. 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일상이 심심하다고 느낄 때쯤 소개팅을 받아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입니다. 참 미련하죠? 연애도 하면 할수록 남자 보는 눈이 생기는 거라고 하던데 제대로 된 첫 연애를 시작하고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빠져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저는 완전히 을의 입장이었죠. 첫사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큰 일인 것처럼 상심하고 또 기뻐하고 하필이면 첫 연애로 만난 남편이 저에게 바라기만 하고 해주는 거 하나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거라 자만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라고 그 나물에 그 밥인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 남편은 다를 거라 생각을 했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저도 제가 참 바보 같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예비시모의 모습을 보고 파혼을 했어야 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런 거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살면서 고쳐나갈 생각을 했었던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할 처자라고? 고일반이 아주 튼실한 게 애 하나는 기가 막히긴 하겠구먼. 나는 집안에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복한 거라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이나 많이 낳고 키울 생각을 해라. 알겠냐? 저희가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저도 동생이랑 둘이 끈끈하게 지내며 살았기 때문에 자매면 자매, 형제면 형제 그렇게 둘 정도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애를 둘만 낳아줘야 되겠어? 적어도 셋 이상은 낳아야지. 내가 듣기로는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시라 들었는데 노후 준비는 걱정 없으실 거 아니냐? 자식을 잘 키워야 나중에 노후 걱정 없다는 말 모르니? 하나둘만 낳으면 말이다. 자식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니? 적어도 셋 이상은 있어야 나중에 부모한테 용돈도 팍팍 쥐어주고 그런 거지. 자식들에게 노후를 기대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요. 저희 두 사람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돈 모아서 노후 준비도 잘해두면 되죠. 애 키우면 어디 그게 쉬운 일이야. 아무튼 돈은 무조건 아껴야 하는 법이다. 괜히 미술이니 태권도니 돈도 안 되는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똑똑하게 키워서 노후 대비 제대로 하란 말이야. 아직 식도 안 흘렸고 벌써부터 할 얘기는 아니라지만 나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잘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언질해 두는 거다. 솔직히 그 말이 좀 황당하긴 했죠. 우리 남편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자식 많이 낳는 게 다복하다고 생각하면 시모야말로 애셋 이상은 낳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본인 생활은 척박하고 힘들어서 애를 많이 낳을 수 없었다고 그 꿈을 저에게 펼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내 꿈을 펼쳐라 하는 광고 음악이 띵하니 울리더라니까요. 아무튼 이게 제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슬쩍 시모 먼저 만나보았을 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때라도 발을 뺐어야 하는 건데 제가 멍청하게도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남편이 없는 삶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푹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했죠. 사랑이라는 게 정말 사람 눈을 멀게 하더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그때까지만 해도 100% 제 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해바라기처럼 저만 봐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시댁 식구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은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너무나도 늦게 알아차린 거죠. 결혼식을 할 때에도 좀 그랬어요. 시모 친구들이 엄청나게 올 거라고 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축의금함을 열어보니까 시모 친구들이라고 오신 교회분들부터 시작해서 지인분들이 전부 축의를 3만 원 이상은 안 하셨더라고요. 당시 물가를 생각해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지긋하게 있으신 분들, 거기다가 자식들 전부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이 10,000원, 30,000원 이렇게 축의를 하신 걸 보고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네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라고 꼭 초대를 해야 한다고 입에 침 튀기게 이야기를 하셨던 시모인데 막상 까보니까 이건 안홍원만도 못한 수준이에요. 밥값이 더 나왔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시모 상심할까봐 축의금 얼마 받았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갔었죠. 그래도 제가 이런 시모를 버티면서 살았던 건 우리 남편 때문이었는데 우리 남편 진짜 살아보니까 나사 하나 풀린 사람이었던 거 있지요. 그냥 무작정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서 평생 믿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시모랑은 또 다른 얼빠진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짠내나게 구는 시모랑 다르게 돈이 줄줄 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고 집은 시모 못지않게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이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는 건가 봐요. 제가 아주 기함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당신 무슨 카드값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이번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났는데 나 결혼했다고 한턱 쏘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술도 좀 마셨겠다. 기분 좋아서 한턱 쐈어. 그래도 그랬지. 우리 신혼살림 시작하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마음대로 돈이 이렇겠어. 당신까지 이럴 거야? 평생을 엄마한테 돈 아껴야 한다고 잔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해?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는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왜 자꾸 딴지를 거냐고 뭐라 했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큰 돈을 쓸 땐 서로 상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 속 좁게도 벼르고 있었나 봐요. 어떻게든 생활비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딴지를 걸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였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하루는 저희 친정엄마가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무릎이 시원치 않으셨었는데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더 심각해지신 거죠. 그래도 무릎 수술은 대대적인 수술이 아니라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하셔서 며칠간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친정집보다 저희 신혼집이 병원이랑 훨씬 가까웠거든요. 거기다가 무릎 수술 하시고 나면 한동안 걷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도 힘드실 텐데 제가 옆에서 간호를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으로 오라고 했죠. 물론 남편에게도 동의를 구했고요. 남편 놈 당연히 장모님 오셔야지 하면서 단박에 오케이를 했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수술 후에 덧나면 안 되니까 에어컨도 틀어놓고 시원하게 화채 같은 것도 만들어 먹으면서 친정엄마가 최대한 편하게 계실 수 있게 노력을 했는데 그 꼴이 남편 눈에도 시모 눈에도 볼썽 사나웠나 봐요. 안 그래도 가끔 불시에 집에 찾아오셔서 잔소리를 늘어놓던 시모였는데 친정엄마가 와 계신다고 하니까 불쑥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잔소리를 있는 대로 퍼부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안이 냉골이네 냉골이야. 물잔을 놔두면 얼겠다. 무슨 에어컨을 이렇게 빵빵하게 틀고 있어.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무릎 수술을 하셨잖아요. 혹시라도 너무 더우면 덧날까봐 좀 시원하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무릎 수술한 것 때문에 지금 샤워도 잘 못하시는데 땀이라도 흘리면 찝찝하잖아요. 에어컨 적정 온도는 지켜야지. 여기서는 추워가지고 아주 그냥 긴팔 입고 있어야겠다. 사돈도 그러시죠? 전기세가 얼마인데 하루 종일 이렇게 에어컨에 틀고 히탑니까? 그러지 마시고 잠시 꺼두시죠. 어머님, 에어컨 껐다 켰다 하는 전기세가 더든데요. 그러지 말고 며칠만 지내시는 거니까 그동안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있을게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그냥 에어컨 끄라면 끌 것이지 뭐 이렇게 토를 달고 그러냐. 나는 말이다. 전기세 무서워서 선풍기도 못 튼다. 사돈, 여기 앉아서 딴 좀 시키시지요. 사돈 땀 식으면 그때 에어컨 끄겠습니다. 이미 냉골이라 가만히 있어도 춥습니다. 에어컨 리모컨 어딨냐?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벌어온 돈 전기세라 전부 나가겠네.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엄마 무릎 수술한 거 돈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걸로 돈 나면 이상한 거지. 나는 말이야. 우리 아들 출산하고 찜통 같은 데서 땀 뻘뻘 흘렸는데도 상처에 덧 한 번 안 났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데 제가 남편 옆구리 콕콕 찔렀죠. 우리 남편은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시모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말려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저한테 돈 때문에 잔소리 그거 좀 들었다고 입이 대빨 나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뭐. 나도 추워서 콧물 나올 것 같아. 장모님, 솔직히 에어컨 바람 많이 쐬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좀 끌게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다. 내가 친구들 만나서 술값 한 번 결제했다고 나한테 돈 아껴 쓰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니 에어컨 트는 전기세는 돈 아니야? 진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콧방귀 한 번 흥 하고 끼는데 한 대 쥐어 막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에어컨 껐죠. 근데 한 2시간 지나니까 목 뒤로 땀이 흐르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고 에어컨 좀 다시 켜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저한테서 리모컨 확 빼앗아 가더니만 선풍기 틀어도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다리 불편해서 가만히 소파에 눕듯이 앉아있는 우리 엄마한테도 가만히 있으니까 안 덥죠 하시는데 저희 엄마 더위 정말 많이 타시거든요. 괜히 간호해드리겠다고 불러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수술한 환자가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돈 아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저도 10분 이해하지만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시모의 만행이 끝이 나느냐? 그럼 제가 애초에 사연을 왜 올렸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아주 줄줄이 쏟아졌죠. 첫 애를 낳고 둘째를 가졌을 때 말이에요. 둘째를 위해 또 들어가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출산 비용도 그렇고 조리원 비용도 그렇고요. 첫애 때는 그래도 우리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둘째까지 도움받기는 좀 그래서 슬쩍 시댁에 말을 했거든요.
첫째 때 친정에서 이만큼 도와주었으니 둘째 때는 시댁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시모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머야, 아니 조리원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몸조리 다 해줬다. 그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몇백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조리원에 간다고 그러니? 그거 다 허세야, 허세. 조리원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줄 테니까 잔말 말고 칠선하면 나 찾아와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가뜩이나 같이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인데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해야 할 시기에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이겠어요. 막말로 시어머니를 제가 부려먹을 수나 있겠어요. 물론 부려먹는다는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몸이 힘들고 아이도 갓난아기라 수유텀도 짧고 그런데 제가 마음 편안하게 쉴 수 있겠냐고요. 시어머니한테 밥 해달라, 빨래 해달라. 그 말을 어찌하겠어요. 당연히 남편한테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죠. 내가 어떻게 어머님 불편해서 출산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겠어. 어머님께 이거저거 부탁을 어떻게 하냐고. 그냥 장모님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면 되지. 언제는 딸 같은 며느리 하고 싶다며. 그리고 괜히 뻗대고 싶어서 우리 엄마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엄마가 몸조리 도와주러 직접 오겠다는데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안 돼? 돈 주고 부려먹는 사람이면 내가 필요한 거 부탁이라도 편안하게 하지. 어머님이 와 계시면 내가 필요한 부탁을 할 수 있겠어? 그럼 내가 애 낳고 거동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래부터 시작해서 밥 챙겨 먹는 것까지 내가 해? 그게 무슨 몸조리야? 우리 엄마 그렇게 막 떠먹은 사람 아니거든? 당연히 며느리 생각해서 그 정도는 나서서 해 주시겠지. 당신도 마음 좀 열고 우리 엄마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봐. 어머님이 지금도 집에 와서 잔소리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데 내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밥 좀 차려주세요 하고 말을 하겠어. 당신도 어머님 잔소리 듣기 싫다고 해놓고 나한테는 왜 더 참으래? 당신 포경수술할 때 우리 아빠가 병간을 해주겠다 하면 편안하게 쉴 수 있겠어. 에이, 그거랑은 또 다르지 않나? 아이, 그럼 엄마 없을 때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하고 당신이 집안일 하면 되는 거잖아. 꼭 당신이 애를 끼고 있어야 해? 이게 진짜 출산도 아내 말씀에서 말은 참 쉽게 한다. 출산하고 나서 거동이 불편한데 내가 집안일을 어떻게 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 참, 그럼 우리 엄마가 눈치껏 해주시겠지. 솔직히 말해서 조리원 비용이 2주일 동안 300만 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이 아깝긴 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조리원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첫째는 누가 봐. 아직 쟤도 애긴데. 누가 보기엔 당신이 봐야지. 아니 당신은 애 아빠 아니야. 왜 당연히 애는 엄마가 보는 거야. 엄마가 보는 거랑 아빠가 보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애도 엄마만 찾는데 어떡해 그럼.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이 악물고 몸조리 제대로 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둘째 낳고 집에 돌아와서 시모 불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똑같이 굴더라고요. 아이고 무릎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애 우니까 네가 가서 좀 달래줘라. 아 맞다. 오늘 저녁에 시원한 콩국수나 먹자. 네가 솜씨발이 좀 해봐라. 어머님, 저 몸조리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화장실에 쓰레기통 먼저 좀 비워주시고요. 저도 콩국수 땡기네요. 콩 사다가 불려서 직접 갈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솜씨는 어머님 솜씨가 훨씬 좋겠죠. 일부러 저도 당해봐라 하는 심산으로 손 하나 까닥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둘째 수유하는 동안 첫째가 칭얼거리면 어머님 하고 불러서 첫째 데려가라고 그랬고요. 첫째 아이가 아직 기저귀를 못 댔는데 매번 뒤처리도 부탁드렸죠. 아무튼 저도 이를 갈고 할 만큼 부려먹었더니만 시모 3일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라고요. 내가 네 수발 되다가 몸이 쑤셔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병나게서 내가 집에 가야겠다. 우리 남편 걱정도 되고 말이야. 아니 무슨 몸조리 도와주러 와서 집안일만 내내 해야겠니. 너도 염치 없이 시애미 부려먹고 그런 호가 아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3일이면 밭일도 했다. 뭐가 그렇게 고귀한 몸이라고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시엄마들 레파토리 왜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 학원이라도 다니는 건가요? 그러더니만 시댁으로 홀라당 가버리길래 저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짐 싸서 시댁으로 출동해버렸습니다. 제가 시댁 현관문을 두들기니 시어머니께서 놀란 눈으로 문을 여시더라고요. 아니, 여기까지는 왜 왔어? 그리고 이 짐들은 다 뭐냐? 뭐긴요. 어머님이 시댁으로 왔으니까 저도 당연히 따라와야죠. 어머님께서 몸조리 잘 해주시겠다면서요. 그럼 저 오늘부터 시댁에서 먹고 자고 할게요. 근데 저 방은 어딨어요? 제가 시댁에 짱 박혀서 나가지도 않고 버티니까 시모 꼼짝도 못하고 2주일 동안 제 몸조리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 나중에는 제발 좀 썩 꺼지라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나가야 해요? 제 몸조리 해주겠다면서 먼저 말을 한 건 시모였는데요. 아무튼 둘째를 출산한 이후부터 시모랑 사이가 앙숙인 채로 남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운데서 남편놈이 중재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웃기게도 진짜 완전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평생 제 편이 되어줄 것처럼 굴더니만 저한테 와서 쓱 핀잔을 늘어놓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는 엄마한 거 아니야? 장모님도 있으면서 장모님한테는 귀찮은 거 어려운 거 부탁 안 하잖아. 우리 엄마 다 늙어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게 생겼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 늙어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라니 진짜로 당하고 상해 묵은데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원. 그래도 더 난리를 치지 못했던 것은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시모한테 가서는 며느리한테 왜 그래 하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길래 참고 살아주었죠. 그마저도 안 했으면 당장 갈라서 했을 텐데 차마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고요? 저랑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저랑 시어머니의 문제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수틀리면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미 애도 둘이나 있는데 어쩌겠어 하면서 포기한 거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고 비싼 책가방도 사주시고 입학식 날 좋은 옷 입고 가라면서 사옷도 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댁에서는 돈 없다면서 입학식이 뭐 별거냐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좀 서운했죠. 당연히 비교도 됐고요. 그러더니 남편놈이 한숨 푹푹 쉬니까 눈치가 좀 보이셨던 건지 뭔지 입학식 날 밥은 사주겠다고 하대요. 우리 부모님께서 입학식 보러 오시겠다고 소고기 사준다고 했는데 시모가 밥 사준다고 하니까 제가 미리 우리 부모님한테 밥이라도 쏘겠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첫째 입학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 시댁에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입학식 끝나고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남편, 우리 애들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짜장면을 먹자는 거예요. 요즘 말로 짜장면이 입학식 국룰이지 뭐야. 우리 때는 입학식, 졸업식 날에는 무조건 짜장면 먹었어. 그래야 학교 입학하고 졸업한 맛이 탁 났다니까. 아유 어머님, 요즘 사람들 누가 짜장면을 먹어요. 소고기 먹으러 가는 줄 알고 애들 다 좋아했는데. 소고기는 무슨 소고기야, 대낮부터. 아무튼 이 집이 엄청난 맛집이라고 하니까 다들 짜장면 맛있게 드십시다. 주문은 어떻게 할래? 일단 나랑 우리 박단 양반은 하나 시켜서 나눠 먹을 거다. 짜장면 한 그릇이면 충분하지 뭐. 예? 아유, 한 그릇을 나눠 드시겠다고요? 혹시 어디 속이라도 불편하세요? 아니요, 저 소화 엄청 잘 되는데요. 그러면 각자 한 그릇씩은 드셔야죠. 짜장면이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글쎄 사돈댁이 오늘 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뭡니까? 그래서 돈을 얼마 안 대고 왔어요. 사돈댁 입에 한 그릇씩은 들어가야 하니까 저희는 하나 시켜서 나눠 먹고 나중에 뭐 공깃밥 하나 시켜서 비벼 먹으면 됩니다. 예, 며느라가야 애들도 한 그릇 시켜서 나눠 먹이면 충분하지? 아직 어린애들이라 배꼬리가 작아서 많이 못 먹잖니. 네, 저희 애들 많이 먹어요. 짜장면 곱빼기도 한 그릇씩 하는 애들인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신용카드도 있으시잖아요. 현금 없어도 계산되는데. 네, 카드 한도 가져가서 그래. 아무튼 다들 맛있게 드세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가시방석이셨겠어요. 본인 신용카드 한도가 적다고 둘러대는데 짜장면 값 해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한도 타령을 하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카드 한도가 10만 원이랍니까? 게다가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시댁에 있는 낡은 냉장고
요즘 유행한다는 최신식 냉장고로 바꾸는 것까지 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고 있는 게 웃기잖아요. 열이 받아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보다 못한 우리 부모님께서 결국엔 말씀을 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오늘은 첫째 손주가 입학을 한 날이고 기분도 좋으니 저희가 내겠습니다. 한 그릇씩 드시죠. 어머, 아휴, 우리가 내려고 했는데 또 그러면 그렇게 지인이 사주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그럼 잘 얻어먹겠습니다. 우리 사돈이 쓰시는 거니까 탕수육도 하나 시킬까요? 오죽하면 남편이 쪽팔렸는지 귀까지 빨개졌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엄마 하던 남편 놈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솔직히 좀 고소하긴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산다고 하니까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고추 잡채, 탕수육에 짜장면도 곱빼기로 시켜 먹는 거 있죠. 도대체 그런 거지근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진짜 시댁이랑은 거리를 둬야겠구나 싶었는데 때마침 남편 놈이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남들 다 하는 주식 본인도 해보겠다고 했다가 투자 사기를 맞은 거지요. 무슨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주식 정보 주겠다고 톡방에 들어오라고 홍보하는 주식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남편 놈도 한번 해보겠다고 냅다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모한테도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 같이 하자고 한 거지요. 결과는 당연히 꽝이었죠. 완전히 돈만 물리고 사기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시모가 득달같이 우리 집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대요. 아니 저는 주식한 것도 몰랐다고 하니까 마누라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네가 미리미리 단속을 했어야지 하는데 머리끝까지 열이 받는 거죠. 제가 제대로 지랄했습니다. 아니 어머님도 일확천금 노리고 돈 부은 거면서 왜 저한테 손해먹은 거 보상하라고 난리를 치세요? 난리 칠 거면 사기꾼한테 난리를 쳐야지. 그리고 어머님 보고 주식하자고 꾸신 건 어머님 아들인데 왜 애먼 남의 집 딸을 잡아요? 어머님도 상식 있고 생각이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만 아무 말도 못하대요. 그러더니만 피해자들이랑 경찰서 가서 신고한다고 아주 그냥 한동안 집안이 들썩들썩 거렸어요. 근데 웃긴 게 우리 시모가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 진술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찰관이 좀 늦장 대응을 했나 봐요. 워낙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이런 애들은 대포통장 쓰고 전부 명의들 가짜로 하는 거라 시간 오래 걸린다고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 시모 그 경찰서 한복판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사돈이 공무원인데 지금 공무원 집안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을 들먹거리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어이가 없었지요. 거기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는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요. 정말 쪽팔리게 남편 놈도 그 뒤로는 쥐죽은 듯이 제 눈치 보면서 지냈습니다. 속을 게 없어서 그런 사기를 맞을 수가 있나요? 제가 한 번만 더 이런 짓거리 하면 그땐 정말 이혼이라고 난리를 치니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앞으로는 절대 안 속을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 줬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고 제가 40대가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정년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한동안 퇴직금 받은 거랑 연금 받는 걸로 다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더니만 1년살이 하신다고 제주도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간간히 제주도 가서 부모님 집에서 시간 보내고 오고 그랬는데 시모가 또 심통이 난 거예요. 제주도 여행 또 갔냐? 나는 뭐 제주도에 가본 적도 없는데 에휴 누구는 참 팔자도 좋다. 1년살이를 가기도 하고 말이야. 아니 근데 니들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어쩜 그렇게 같이 가자는 소리 한 번을 없이 지들끼리만 하고 재밌는 거 하고 놀고 앉았어? 내 생각은 안 나디. 입비중 나와서 궁시렁.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살갑지도 않은 사돈집에 시모 모시고 갈 일이 있겠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싸그리 무시를 했더니만 남편 놈이 슬쩍 제 옆구리를 찔러대더라고요. 엄마 말 들어보니까 또 좀 그러네. 우리 엄마도 제주도 여행 한번 보내드려 볼까?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어이씨고 아주 속 퍽은한 소리 하고 앉아있다.
당신이 말이야, 우리 노후자금 날려먹어서 적금 통장 새로 파서 돈 모은답시고 허리띠 졸라매고 등골 휘어가며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말이나 한번 꺼내본 거지. 우리 엄마가 자꾸 제주도 타령하니까 내가 뭐 보내드리려고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 눈치를 쓱 보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시모가 계속 제주도 가고 싶다고 타령을 하니까 남편도 듣기 지겨웠던 건지 시모한테 말을 한 거죠. 돈 다 날려먹어서 제주도 못 보내드린다고요. 그 말을 들은 시모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따지기 시작한 거죠. 사기 맞은 게 언제적 일인데 우리 아들 눈치 주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기 맞은 게 사라지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1년살이 하시고 부모님께서 다시 대전으로 오셨는데 가만히 집에만 있으시려니까 뭐 좀 있으셨나 봐요. 갑자기 뭐든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고깃집을 차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제주도에 계시지 왜 고깃집을 하신다고 하시냐?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다 했더니만 그래도 집에서 놀면 뭐 하냐고 퇴직금 받은 거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일이라도 하면서 살고 싶다고 고깃집을 차리시겠다고 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이야 태생이 부지런한 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응원을 해드렸죠. 근데 말이죠. 우리 시모가 친정부모님이 고깃집을 차린다는 이야기 듣더니만 슬쩍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래, 사돈이 고깃집을 오픈하신다고? 내가 좀 홍보를 해줘야겠네. 분명 우리 시모가 돈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홍보를 빌미로 공짜밥 얻어먹으려고 저러는구나 싶더라니까요. 같이 지낸 세월이 있다 보니까 척하면 척 눈에 그 수가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 시모한테 못을 박았어요. 저희 부모님 고깃집 한우 전문점으로 차리실 거라 가격대가 좀 비싸대요. 돼지고기도 있긴 한데 제주도에서 지낼 때 농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흑돼지 공수해오는 거라 돼지고기 값도 비싸다고 하시던데요. 고기 값이 비싸봤자 아니겠니? 그래봐야 금값보다 비쌀 거야. 그 정도 돈도 없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순간 돈을 주고 사드시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모가 친구들 다 끌고 가서 홍보 한번 제대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길래 저도 괜히 오해를 한 건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드렸죠. 근데 우리 시모한테 친구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라 함은 교회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우리 시모가 교회 사람들이랑 틀어졌거든요. 그것도 그럴 게 교회에서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헌금도 맨날 1,000원씩 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저희 결혼식 할 때 오셨던 분들이셨는데 와서 10,000원, 30,000원 내고 간 이유도 시모가 매번 그런 행사 있을 때마다 10,000원씩 내서 복수심에 일부러 찾아와서 그랬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주식 사기 맞았을 때 시모가 교회 사람들도 몇 명 끌고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면서 완전히 틀어지게 된 거였죠. 그 바람에 교회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친구가 어디 있나 싶었는데 적적하니까 노인정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정 친구들을 끌고 오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됐어요. 시모가 놀러 다닌다는 그 노인정이 말이에요. 제가 슬쩍 오며 가며 봤는데 진짜 무슨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지내는 쉼터 같은 그런 노인정이었거든요. 거기서 아예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운영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 알고 넘는 사람들이 숙박하면서 지내는 그런 이상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와서 무슨 홍보를 하나 싶기도 하고 또 돈이나 제대로 낼까 싶은 걱정이 자꾸 드는 겁니다. 시모 성격에 n분의 1 하면 몰라도 자기가 돈 낼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금값이니 그 정도 돈도 없겠니 하니까 오지 말라고도 못하고요. 아무튼 부모님 고깃집이 오픈을 했고 시모가 친구들 끌고 가겠다고 미리 자리를 마련해 두라 해서 10인석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시모가 줄줄이 끌고 온 노인정 친구들이 30명은 되어 보이는 거 있죠. 너무 놀랐습니다. 덕분에 부모님도 상차림 준비하느라 엄청 바빠졌어요. 10명 정도 오는 줄 알았는데 3배나 더 많은 인원이 왔으니 당연히 분주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우리 시모가 얘가 내 며느리야?
하면서 저를 인사시키는데 사람들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시선이 한 번에 저한테 쏠리는데 이게 그 유명한 며느리야?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동안 시모가 노인정에서 저를 얼마나 씹어댔으면 처음 보는 사람들 표정이 저럴까 싶었습니다. 기분 나빴지만 나쁜 티는 안 냈어요. 거기서 제가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기분 좋은 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고깃집에 음식 팔아주러 온 사람들인데 친절하게 대하자 싶었습니다. 다들 자리 잡고 앉아서 고기 주문하면서 음식 나오길 기다리는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유, 확실히 듣던 대로 두세 개 생기긴 했네. 고생 많았겠어, 이 여사.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니까. 노인 공경이 아니라 노인 공격을 하게 생겼다는 소리 말이야. 제가 휙 쳐다보면 하나같이 시선을 돌리는데 대놓고 제 욕을 하는구나 싶어서 이를 갈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고깃집에 고기 팔아주러 온 거니까 참자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도 계신데 제가 버릇없이 거기서 따지고 들면 좀 그렇잖아요. 드디어 고기가 다 나오고 불판까지 다 들어왔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시모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돈, 요즘 고깃집은 다 구워서 대량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구워 먹어요. 고기는 남이 구워줘야 맛있는데. 근데 사돈, 이거 한우 맞아요. 마블링이 영 외국소 같은데 우리가 속아서 비싼 돈 내고 외국소 먹는 건 아니죠? 아유, 그럼요. 한우 맞죠. 저희 외국소 안 써요. 한우만 써요. 믿고 드셔도 됩니다. 아마 한 입 딱 드시면 최고급 한우구나 하실 거예요. 오케이. 우리 인원 많으니까 넉넉하게 고기 준비되어 있는 거 맞죠? 내 친구들이니까 반찬들 서비스도 팍팍 주고 말이에요. 여기서 맛있는 반찬 있으면 부담 없이 말해. 내가 우리 사돈 가게인데 반찬 공짜로 얻어다 줄 테니까. 이게 바로 가족의 정이라는 거 아니겠어. 어머님, 저희 반찬 같은 거 포장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어느 고깃집에서 반찬을 포장해줘요. 얘는 사돈진간인데 그 정도 돈 못 얻어먹니? 며느리가 뭐 이리 야박하게 굴어. 아이 아무튼 우리 고기 모자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좀 썰어놔요. 오늘 우리 바깥 사돈이 썰 거니까 한우 아주 배 터지게 먹어. 전부 다 한우로만 줘요.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목구멍에 기름칠을 하겠어. 네? 바깥 사돈이 쏜다니요. 설마 지금 공짜로 지시겠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그럼 당연하지. 내가 홍보 제대로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공짜로 먹어야지 돈 내고 먹으면서 무슨 홍보를 해. 광고 비용이라는 건 몰라.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몇 인분인데 이걸 공짜로 드려요. 당연히 돈 주고 사드셔야죠. 뭐야, 진짜로 돈 받으려고 했니, 사돈끼리? 아니 가족인데 이런 건 당연히 서비스 차원에서 말하지 않아도 공짜로 주는 거지. 그쵸, 사돈? 어머님 혼자도 아니고 30명을 끌고 갔으면서 이걸 어떻게 그냥 드려요? 저희는 땅 파서 장사해요. 돈 내고 가셔야 해요. 아셨죠? 공무원이 박봉이라더니 퇴직금도 박봉인 거야. 이렇게 공짜로 내 친구들한테 대접해주면 내 친구들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다 홍보 아니야, 홍보. 돈 주고도 못하는 홍보를 해주겠다는데 음식값은 당연히 받을 생각 하지를 말아야지. 어머님 친구들에게 공짜로 줘서 홍보하는 것보다 파워블로거 몇 명 초대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저희는 그렇게 홍보할 생각도 없고요. 어머님, 진짜로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럼 웃자냐? 나 돈 안 대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설거지라도 해? 그럼 가서 일하고 공짜로 얻어먹는 수밖에 없겠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칼 같아. 내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기분이라니까. 참나, 지갑을 안 들고 오셨다고요. 당연하지. 내가 내 사돈 가게에서 공짜만 먹을 건데 왜 지갑을 들고 오니?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공짜로 먹고 가마. 다음에는 돈 내마. 말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 친구들이 다들 한 소리 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냐? 이 정도는 서비스지. 김치가 맛있는데 직접 담그는 거냐? 우리 노인정에 기부 좀 해라. 아주 난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말 못하시고요. 하긴 사돈이고 딸의 시어머니인데 제가 무슨 시집살이를 당할까 싶어 함부로 말을 못하시는 거지요. 저는 부모님께 죄를 지은 기분이 들어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고기는 오래 익히면 안 된다면서 친구들한테 하느라니까 얼른 집어먹으라고 요란법석을 떨더라고요. 여기서 추가요? 저기도 추가요? 마치 며칠은 굶은 사람들처럼 고기를 더 달라고 난린다. 우리 부모님 일단은 주문이 들어오니 바쁘게 서빙하시는데 저는 아주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한참 뒤에 배 터지게 고기를 먹은 건지 시모가 퉁퉁 배를 두들기더라고요. 아유, 사돈 덕에 잘 먹었어요. 고기가 좋긴 좋은가 봐. 끝도 없이 들어가네. 너무 맛있다. 장사도 번창하셔. 내 친구들도 어디 가서 이 집 맛집이라고 소문내줄 거야. 부득 소리가 나게 이를 간 제가 이렇게 당하면 호구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엮인 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잖아요. 제가 주머니에서 지갑 딱 꺼내니까 시모가 저를 슬쩍 보더니만 웃더라고요. 아이고, 또 지 부모라고 손에는 끼칠 수 없대 이거냐? 네가 내려고? 그거 우리 아들 돈 아니냐? 아니 사돈이 가게 오픈해서 기분 좋게 얻어먹었더니만 지금 우리 아들 카드로 뭐? 심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그 인간이 돈이 어딨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인간 지금 카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어머님 카드인데요. 어머님도 그 애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어머님 카드 들고 있는 거요. 제 말을 들은 시모 얼굴이 갑자기 망치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시어머니 카드로 고깃값을 결제해버렸습니다. 바로 띠링 하면서 시모 휴대폰에 결제 완료 메시지가 날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결제금액 280만 원 일시불로 긁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내 카드라니. 내 카드로 680만 원을 결제하면 어떡해? 그러면 정말로 무전취식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경찰서 가는 것보다 카드로 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왜 사돈 가게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냐? 내가 이 큰 금액을 왜 다 결제해야 한다는 거야? 드셨으니까 값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거죠. 게다가 어머님이 친구들 끌고 와서 홍보해 주신다고 하길래 어머님 카드로 결제했죠. 친구분 카드로 결제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 지갑 속에 어떻게 시어머니의 카드가 들어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저에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2달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 가게 오픈 준비로 엄청나게 바빠서 정신 놓고 있을 때 말이죠. 우리 남편이 사고를 또 친 겁니다. 무슨 사고냐고요?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멍청하게 직접 당하긴 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연결 계좌가 우리 남편으로 지목이 되면서 계좌가 동결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놈 제가 사고 한 번만 더 치면 이혼이라 해서 저한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애들 학원비 결제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저도 지갑을 분실하는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카드 좀 내놔봐 했더니만 이 인간이 보이스피싱 당한 걸 저한테 숨기고 시모카드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시모카드를 저에게 주면서 보이스피싱 당한 걸 이실 찍고 했고 자기가 중간 연결 계좌책으로 지목을 당해서 수사받는 중이다. 계좌 동결 빠지는데 3개월 걸린다더라. 이제 막 2달 됐다 해서 부부싸움 오지게 했습니다. 일단 시모카드를 제가 들고 애들 학원비 결제했고 남편은 다시 한번 저에게 죄인이 되었는데 제가 부모님 가게 오픈 준비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모한테 이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냥 묻어두게 됐고요. 근데 시모가 우리 가게에 오겠다고 하니까 찜찜해서 시모카드를 제가 들고 있는 걸 숨겨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 예상대로 이 사달이 났고요. 저는 당당하게 시모카드로 결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모는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고 기겁을 하면서 저한테 당장 환불하라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80만 원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이 돈을 다 환불해내래. 당장 환불하지 못해. 환불이요? 좋아요. 환불해드릴게요. 고깃값 말고 대가 아드님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환불하겠다고? 뭐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주식으로 사기 맞았을 때도 딱 한 번만 넘어가 주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멍청하게 사기를 2번이나 맞아.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인간이랑은 더 못 살아.
그리고 염치 없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더욱 가족으로 남기 싫어. 그러니까 댁 아드님 환불하겠다고요. 너 지금 나한테 뭐랬어? 염치. 아니 며느리 주제에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해. 네가 이러고도 내 얼굴 똑바로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댁 얼굴을 왜 똑바로 뜨고 봐? 며느리 안 한다니까? 이혼한다고 이혼. 아이고 너 이혼이 그리 쉬우니? 이혼을 하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데 그렇게 쉽게 뱉을 말이야. 쉽게 뱉은 거 아니거든요. 고민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 답답한 인간, 당신 같은 염치 없는 인간 가족으로 두니 혼자 살지. 이혼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침 튀기며 싸우고 있는데 노인정 친구들 눈치 살살 보더니만 잘 먹었어 하면서 쏙 내빼더라고요. 시모가 그 와중에도 니들이 먹은 음식값은 내야지 하는데 네가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며 하면서 하나같이 나 몰라라 하고 줄행랑 치는 게 아니겠어요? 직구에 지가 빠진 거지 안 그래요? 공짜만 먹으려다가 680만 원 나가게 생겼으니 우리 부모님 붙잡고 환불해달라고 난리. 사돈끼리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 680만 원까지는 제가 못 드려도 오픈하셨으니까 30만 원은 결제할게요. 내가 먹은 건 그 정도도 안 된다니까. 총 비용을 전부 결제해 주셔야죠. 아니면 저 사람들 죄에다 끌고 와서 먹은 만큼 계산하라 하시던가요. 무전취식으로 신고당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사돈, 우리가 얼마나 나눈 정이 많은데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하고 그럽니까? 내가 잘못했시오. 욕심 부려서 이렇게 된 건데 680만 원어치 홍보할게요 내가.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봐주셔. 사돈 좋다는 게 뭐예요? 고기는 진짜 맛있던데 내가 홍보 잘해줄게. 우리 딸이 이혼하겠다는데 사돈은 무슨 사돈입니까? 우리라고 땅 타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왜 베풀어요? 남인데. 아니 정말 이혼을 시키시겠다고요? 아니 얘 며느라가야 이혼이라니. 너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내가 잘못했다. 그럼 저기 할부로라도 해주시오. 내가 24개월 할부해주면 천천히 갚을게요. 내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큰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해. 아직 냉장고 산 것도 할부 나가고 있는데 노인네 딱 한 번만 봐주라. 앞으로 이런 짓 절대로 안 할게. 됐고요. 댁 아드님, 그 인간이 보이스피싱범 잡으면 사기 맞은 돈 돌려받는다니까 그 돈으로 해결하세요. 탁이겠네. 아이고 보이스피싱범을 어떻게 잡아. 주식 사기친 인간들도 몇 년째 못 잡고 있는데. 예,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니까. 자꾸 가게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구실 거예요? 영업방해로 확 신고해버려요? 아니다.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으면 우리 다시 얘기하자. 알았지? 다시 이야기하긴 개뿔이죠. 그날 저녁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지 눈치 보면서 집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애들도 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러지 마 자기야. 680만 원 내가 어떻게든 갚아볼게. 장인 장모께 꼭 돌려드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싫어. 이제는 죽어도 싫어. 너 같은 인간이랑 이 세월에 같이 산 내가 용하지. 그동안 너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으니까 반반 딱 갈라서 이혼하자. 그게 깔끔한 거야? 딱 잘라서 강하게 말을 했더니 찌질하게 엉엉 울더라고요. 너 없이 어떻게 사냐 하길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했더니 질린다는 표정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마음 먹으면 제대로 끝장 보는 사람이라 정말 이혼 소송 걸었고 그동안 제가 과한 시집살이를 당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 놈이 사기 2번 맞은 게 큰 역할을 해준 덕분에 재산 반반 딱 나누고 이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 당연히 제 손안에 들어왔지요. 남편 놈이 법원 나와서도 잘못했다고 비는데 자존심만 남은 시모가 남편 놈 등짝 갈기면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하면서 질질 끌고 가대요. 남편 놈 그 와중에 울부짖으며 자기가 부족하지 그럼 누가 더 잘났냐고 둘이 거기서 말도 안 되게 싸우는데 더 볼 것도 없다 싶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전 남편 놈 아직도 애핑계 대면서 연락 오고 우리 부모님 고깃집 찾아와서 주말 알바라도 시켜주면 안 되냐고 징징거리는데 우리 부모님 매번 경찰 불러 쫓아내는 중이에요. 나중에는 시모가 이 모질한 놈아
너 버린 년 뭐가 좋다고 하면서 남편 귀때기 붙잡고 질질 끌고 가는 꼴까지 구경할 수 있었죠. 짠순이와 나사 빠진 놈까지 알터니 바에서 속 시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그 집구석에서 탈출하게 되어 다행이죠. 앞으로는 부모님 고깃집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저희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